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출발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과 한동훈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까지, 그러고 보니 그게 12월 6일이었나요? 12월 6일이었군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희한한 짓을 하나 했습니다. 윤석열이 조기 퇴진한다고 이선으로 물러나고 한동훈과 한덕수가 정권을 인수한다. 그래서 한동훈과 한덕수가 마치 책임 총리제 비슷하게 그렇게 뭐 앞으로 몇 달을 이끌어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택도 아닌 소리죠. 여기저기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위헌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가 뭔데? 라는 얘기조차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도요, 많은 분들이 저것이 과연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까? 저런 윤석열과 한동훈의 합의 과연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계셨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윤석열은 한동훈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역시 그 예측은 맞았습니다. 윤석열이 사실상 조기 퇴진을 거부했죠. 오히려 한동훈을 내쫓으라는 그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권성동과 윤상현 그리고 홍준표까지 거들고 나섰죠. 지금 같은 상황이면 한동훈은 맥없이 쫓겨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국힘당이 이미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은 여전히 윤석열을 감싸고 돕니다. 절대 놓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윤석열을 내려놓았다가는 자신들이 권력을 잃는다. 이번에 권력을 잃으면 영원히 되찾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권력을 넘길 것처럼 했던 그 행동은 시간을 벌기 위한, 정말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죠. 당장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급전을 빌려와 가지고 막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부도를 어찌어찌 막았다 싶으니까 곧바로 오리발을 내밀고 얼굴을 바꾼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한동훈은 못했다, 한동훈은 새됐다 라고 하죠. 낙동강 오리알 너무 좋은 표현 아닙니까? 한동훈 새됐스. 네. 네 일순간에 새됐스. 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덕수부터 탄핵하고 한덕수부터 감옥에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때가 얼마 남은 것 같지 않네요. 첫 번째 주제는요. 조기 퇴진 거부 윤석열, 오히려 한동훈 축출 지시입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갑자기 윤석열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퇴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퇴진 계획 있습니까? 국힘당에서는 2월 혹은 3월에 하야를 해서 4월 혹은 5월에 대선을 치른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용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는 바 없다. 아는 바 없대요. 오히려 얘네들은 지금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압수수색을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신경이 더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묻지 말아줘.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대요.
달리 말하자면 그동안 마치 윤석열이가 한동훈한테 권력을 넘길 것처럼 했던 그런 모습은 그냥 속임수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며칠 가지도 않은 거죠. 윤석열은 원래 이럴 계획이었을 겁니다. 넘겨주는 척 할 뿐, 고비만 넘기면, 급한 불만 끄면 언제든지 내가 언제 그랬니? 라고 오리발을 내밀려고 했던 거죠. 자, 기사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죠. 국힘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한테 2월 혹은 3월에 퇴진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설득을 했대요. 자, 그랬는데 뭐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는 나 하야 안 해. 하고 싶으면 탄핵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야 대신 탄핵했겠다. 이 말은 진짜 나 탄핵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야는 싫어. 탄핵하려면 탄핵하든가. 이 말이었어요. 자, 하야 대신 탄핵했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부드럽게 들리죠? 아니요. 원래 윤석열이가 한 표현 그대로를 가져오면은 내가 왜 물러나? 탄핵하려면 해. 나 자신 있어. 하려면 해. 하려면 해였어요. 무슨 나보고 퇴진을 하라 그래. 나 그런 거 없어. 탄핵할 거라고? 하려면 해. 자, 어감이 완전히 틀리죠. 하려면 해. 탄핵을 택한 게 아니라 하려면 해. 이거는 뭐다? 타협을 하겠다거나 또는 뭔가를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판 떠보자, 한판 붙자 라는 의미죠. 한판 붙자예요. 이거를 언론이 되게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내막을 잘 모르죠. 하야 대신 탄핵했겠다라는 것이 매우 부드럽게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곤경에 처한 지도자가 정면 돌파를 택했다. 요렇게까지 미화시켜 놓은 거죠. 아니요. 실제 내용은 뭐 할 테면 해봐. 씨. 할 수 있어? 못 하잖아. 라는 태도인 거죠. 안하무인인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윤석열의 그 심리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조금 짐작이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언론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하야 대신 탄핵했겠다는 거 이거 조선일보의 표현 아닙니까? 그 표현이 담고 있는 너무나도 더러운 정치적인 흥막이 좀 눈에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거예요. 탄핵을 택한 게 아니라 할 테면 해봐. 탄핵하려면 해봐. 내가 뭐 쫄 줄 알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기사에 썼다면은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 쓴 겁니다. 심지어 한겨레조차도 이렇게 썼더군요. 탄핵할 테면 해봐 라는 게 윤석열의 지금 태도인 겁니다. 자, 생각하니까 참 열받죠. 이걸 보니까. 그죠? 뭐 여기저기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고 윤석열 본인은 지가 잘못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할 테면 해보라는 그런 태도가 뭡니까?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며칠 전까지 한동훈한테 권력을 넘겨주겠다. 그래서 내가 언제쯤 퇴임하면 될지 일정을 니들이 알았으면 정해라. 그럼 내가 따를게. 라고 했던 거는 예, 그냥 속임수였던 겁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속임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뭐든 간에 사고가 뻥 터지고 난 직후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면 사고가 됐든 뭐가 됐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사람들이 분노도 가라앉습니다. 미움도 좀 줄어들게 되죠. 그때쯤에 가서 반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분노의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격을 하는 상대방에 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걸 노린 거예요. 당장 엊그저께 탄핵 투표, 지난 토요일에 탄핵 투표, 요게 그냥 바로 진행이 되면 분노가 확 몰려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야, 여기서는 분명히 통과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비만 넘겨서 무슨 속임수를 써든 그 고비만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을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건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의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 무슨 소리까지 나옵니까?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랍니다. 자, 이 통치행위라는 것은 헌법에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통치행위라는 것은, 특히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것은 대단히 자율적이고 또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어떻게 보자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권한, 본인의 권한인 거죠. 자율적인 권한. 오로지 그 사람만의 권한인 거죠. 마치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 판사 재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것은 고도의 재량행위라는 걸 의미합니다. 법률에서, 헌법에서 이렇게 통치행위라는 것은 재량행위를 의미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밀지 말라는 게 통치행위 이론입니다. 이 통치행위 이론은요, 이제 더 이상 전 세계 어느 나라 헌법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통치행위 이론이라는 건 없어요. 대통령이든 누가 됐든 공무원, 고위공직자의 재량행위로 볼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만 있을 뿐 통치행위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통치행위를 쓰는 게 뭐냐면 전쟁이 났을 때 적국과의 강화 또는 선전포고 이런 것들은 고도의 재량을 가진 통치행위다 라고 인정하지만 비상계엄 이런 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현재 헌법위로는 재량행위이고자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입헌적인 법치주의에 입각한 그런 제약이 필요하다는 게 통설이자 완전 그거는 통설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게 보통 합의된 결론이에요. 근데 갑자기 윤상현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말을 들고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한다? 윤석열은 잘못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치행위 운운하는 거는 윤상현이 그 얘기를 한 거는 윤석열 잘못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탄핵 반대, 하야도 반대, 달리 말하자면 한동훈 꺼져 이 말인 거죠. 윤상현의 이 같은 발언은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명백하게 내란 선동입니다. 범인 도피 은닉에 해당이 되지요. 감옥을 가야 될 소리입니다. 윤상현이 전두환 사위라고 그러던데 전두환 사위가 할 법한 말인 거죠.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지난 토요일 날 윤석열이 2분짜리 담화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어쩌고 한 거는 다 거짓말이었다. 임기와 거취를 국힘당에 일임하겠다는 것도 결국에 거짓말이었다. 그렇지 국회에 일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당, 국힘당에 지들만 맞다나 우리 당이라 그랬죠. 그조차도 이제 지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한독수와 한동훈은 함께 국정을 운영하네 어쩌네. 하지만 이 약속은 사흘 만에 깨졌습니다. 퇴진을 거부한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은 탄핵은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야 퇴진 대신에 탄핵했겠다 이지만 자기 속마음으로는 탄핵 이제 안 돼. 한 곱이 넘어갔잖아. 하려면 지난주에 했어야지. 바보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탄핵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은 윤석열이 머리에 총 맞았어? 아니
더 시간을 끌었겠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가리 송이는 뭐, 야, 한 곱이 넘어갔어. 이제는 탄핵 안 돼. 절대 안 돼. 오히려 한동훈 바보 됐잖아. 한동훈 따라서 탄핵에 찬성 투표할 애들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겁니다. 예. 참, 우리하고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점점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윤석열은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대단합니다. 그죠?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이거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다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자폐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자폐 증상. 정치적 자폐 증상이죠. 이런 걸 보고. 아니면 정치적 치매라고 해야 되나요? 글쎄,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전인수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가벼운 표현이죠. 아전인수라고 하기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황당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김건희가 있지 않나. 김건희가 어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운이 남았대. 걱정하지 말래.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나?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며칠이나 됐다고 거치 문제를 다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자기는 이선 우태하고 한덕수하고 한동훈하고 둘이서 진행하라고 국정 운영하라고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그게 며칠이나 됐다고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처음부터 뭐 퇴진이든 뭐 이선 우태든 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 이제 거기에 바보 같은 한동훈이가 꼴까닥 넘어가 가지고 탄핵 투표를 안 한 겁니다. 야, 참 아무튼 한동훈은 바보 된 거죠. 예. 완전히 새된 겁니다. 완전히 새됐다고 해죠. 이거 보고. 싸이가 있으면 옆에 노래 불러보라고 하고 싶네요. 완전히 새됐라고 말이죠. 윤석열이 급한 불을 끄는데 그냥 잠시 소방수로 동원이 된 겁니다. 왜? 야구에서 보면은요, 원포인트 릴리프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딱 올라와가지고 한 타자, 한 이닝만 살짝 담당해서 넘어가는 그런 투수를 보고 구원 투수 중에서도 원포인트 릴리프라는 말을 쓰죠. 마무리 전문 투수면 그때부터 쭉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짓는 건데 원포인트는 뭡니까? 딱 그 한 타자만 혹은 딱 그 이닝만 담당해가지고 불 끄고 넘어가는 한동훈이 딱 그거예요. 근데 원포인트 릴리프든 뭐가 됐든 소방수가 됐든 그들은 그들대로 대우를 받는데 한동훈은 곧바로 팽 당해버린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아마 이제부터는 한동훈이 없이도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첫 번째로 맞는 위기가 제일 큰 위기. 뭐 사람들이 분노한 상태. 그 상태에서 맞는 위기가 제일 큰 위기니까 이 분노만 잠재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일 열받았을 때 주먹 날리는 게 제일 세잖아.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분노가 가라앉으면 사실 주먹이 쉽게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쉽게 싸움을 하려고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한풀 꺾였어. 그러니 한동훈 너 필요 없어. 나가 이 자식아. 지금 국힘당 안팎의 분위기가요. 아주 재밌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오늘 각종 보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 물거품됐고 한동훈의 축출이 본격화됐다라는 기사가 이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동훈 축출 본격화. 자, 기사가 되게 많이 났어요.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친윤이 원내 쿠데타를 노립니다. 자, 친윤 원내 쿠데타? 사실상 한동훈을 내쫓겠다는 거죠. 한동훈을 당대표에서 내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려고 지금 동원되는 사람이 누구야? 권성동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옆에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홍준표하고 윤상현이죠. 이미 한동훈을 축출을 하려고 하는 원내 쿠데타가 시작된 겁니다. 야, 이놈의 정권은 쿠데타 정권인 거지. 대단해. 얼처구니가 없어요. 윤상현도 사실 쿠데타 일으킨 전두환 사위니까 머릿속에는 그런 것밖에 안 들어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요. 이들은 입만 열면 헌법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헌법이란 거 아예 생각도 없어. 오로지 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살아남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기득권을 지켜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생존 본능,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에만 집착해 있고 오로지 그것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염치도 없고요. 도의라는 것도 없고요. 신의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들한테 있는 건 오로지 뭐 살아남고 싶다라는 욕망만 있는 거죠.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윤상현 동물인 거지 뭐. 윤석열 동물. 거기에 한동훈이는 물려버린 동물. 아이고. 자, 방금 제가 한 얘기는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미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권성동을 띄우는 것 자체가 한동훈을 축출하는 거랍니다. 여기 앞서서 홍준표는 뭐라고까지 얘기한다? 야, 한동훈, 네 편 됐고 다 나가, 이 자식아. 탄핵 찬성하고 나가, 이 새끼야. 우리는 90석만 있어도 돼. 우와. 그러면서 이 홍준표가 뭐라 그런다? 김대중 대통령도 90석 가지고 했어. 야, 간땡이 떨어 부었다, 그죠? 이런 얘기를 뻔뻔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당시에 뭐 DJ 김대중 대통령은요, 적어도 김종필을 끌어다 썼어요. 김종필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여소야대였어도 탄핵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힘당은 당시 그때 한나라당이죠. 당시 새누리당이 아니 신한국당이구나. 당시 신한국당은 뭐? 그때만 해도 IMF 때문에 완전 개작살이 난 상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나서기도 어려웠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한다? 아니, 김대중 대통령은 IMF 위기를 극복한 엄청난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짜잔 나타나서 그랬는데 윤석열은 뭐 우리 대한민국을 구했나? 아니,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렸잖아. 그런데 90석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해? 참, 이 홍준표도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죠. 아무튼 이 분위기는 뭡니까? 윤석열이 한동훈을 내쫓는 분위기인 거죠. 한동훈을 추종하는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야, 윤석열로 똘똘 뭉쳐!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윤석열이 이선 퇴진 탄핵할 테면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임마! 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느냐? 적어도 국힘당에서 한동훈 따라 나갈 사람이 8명이 안 된다. 8명까지는 안 된다. 라는 자신감인 거지. 대단하죠? 와, 이게 된다고? 와. 글쎄, 한동훈이가 몇 명이나 끌고 나올 수 있을지는 솔직히 저도 의문스럽긴 합니다. 우리가 봐도 한동훈 뭐 많이 좀 모자란 애 같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너무나도 뻔히 보였던 윤석열의 꼼수에 홀라당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왜 아기가 사탕 먹을 것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함정에 빠지는, 왜 강아지가 간식 주면 좋다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다가 함정 빠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지금 한동훈은 그런 자예요. 사탕에 눈이 멀어서 유괴범을 따라가는 아이, 간식에 눈이 멀어서 개장수를 따라가는 멍멍이,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 한동훈을 과연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지해주고 따라갈까요? 솔직히 좀 의심스럽기는 해. 이게 이제 앞으로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완전히 빠이빠이 끝날 것이냐, 뭐 그거를 좌우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이제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다시 한판 뜨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빠져나갈 길, 우회로가 없어요. 두 번이나 윤석열한테 얻어터진, 아니 정확하게 세 번째구나. 지난 총선 직후에 한번 쫓겨나고, 그리고 지난번 쿠데타가 계엄령 됐을 때, 막 선포되었을 때 한동훈 잡아오라고 윤석열이가 지시했대잖아. 그때 한 번. 그리고 이번에 권력 넘겨줄 것처럼 하다가 뒤통수 때린 거 한 번. 총 3번을 두들겨 맞은 한동훈이 또 속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제가 바보라도.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글쎄 우회로가 없을 거예요. 저 말 그대로 정면 충돌. 이제는 빠져나가니까 물러날 자리조차 없는 거죠. 배수진을 서로 친 겁니다. 분위기상 보면은 윤석열보다는 한동훈이 좀 불리해 보여요. 재밌는 거는요, 친윤 쪽에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보도 보니까 한동훈이 보기 싫어서 탄핵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친한동훈, 반윤 쪽에서는 윤석열이 퇴진을 거부했으니까 탄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보면은 친윤이든 반윤이든 다 그러면 탄핵한다는 건가?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친윤 쪽에서 탄핵을 얘기하는 거는 진짜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탄핵 투표가 진행되면 투표는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당론 불참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다? 탄핵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식이죠. 절대 탄핵에 찬성하는 투표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다만 한동훈 쪽에서는 퇴진 거부를 하는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아무튼 이거는 돌아갈 길이 없는 격돌일 겁니다. 탄핵 투표가 되면요, 이제부터 국힘당 내부에서 친윤이냐 반윤이냐를 놓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윤 쪽에서 승리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진짜 제2의 쿠데타를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동훈 쪽이 차라리 더 오히려 좀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최소한의 상식조차 없는 친윤이 당권을 다시 잡는다면 이들이 윤석열을 부추겨서 무슨 짓을 할지 알겠습니까? 얘들이 쿠데타를 못 일으키면요, 수구 적폐 보수 이 유튜버들 동원해가지고 민주당 뭐 습격할지도 몰라요. 이재명 대표한테 칼을 들고 또 설칠지 모릅니다. 우리 이제부터 우리도 두 눈 부릅떠야 돼요. 아무리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죽고 살기로 싸운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들은 권력을 누가 잡느냐, 누가 승리하든 간에 이재명 대표한테 칼 꽂을 놈들입니다. 우리 두 눈 부릅뜨고 이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는 14일 토요일 탄핵 투표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정각입니다. 오밤중의 뉴스